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공군에 이어 해군까지 성추행의 2차 가해 의혹입니다. 자, 해군의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공군에 이어서 해군까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인천의 한 도서지역 부대 소속인 이 A 상사가 지난 5월 27일 그 민간 식당에서 이 같은 부대 후임인 여성 중사,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이 손금을 봐주겠다라고 하는 등 이 부적절한 이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에는 이 해당 A 상사가 좀 사과하겠다라고 해서 이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내서 이 술 한 잔 따르라,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간 재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악담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당초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는 이 상관인 주임 상사 한 명에게만 이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이거를 좀 확대하기 원치 않는다, 그냥 상사만 좀 알아달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2달여 만인 이제 8월 9일 마음을 바꿔서 정식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이 됐는데요. 이후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이 지난 11일 이 A 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틀 날인 바로 다음 날인 12일 이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날에 이제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요. 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이 가해자는 지금 구속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보면은 2차 가해가 또 의심스러운 게, 피해자가 성추행을 최초 보고할 때는 정식 신고까지는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정식 사건 처리를 원했던 건데, 어떻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으로의 수사 역시도 과연 그 2차 가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누가 했는지, 이 부분에 이제는 초점이 맞춰 진행될 그 전망인데요. 예. 이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이 피해자가 생전에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이 고인이 이 성추행 이후에도 이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라는 정황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유족 측의 설명에 따르면 가해자 위의 상관이 피해자에게 이 고가 점수 안 줄 수 있다, 내가 기무사에 인맥이 있어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 말까지 정말 했다면 이건 이번 사건을 덮으려는 이제 은폐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수사 과정에서 또 밝혀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그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걸로 믿고요. 자, 그런데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서욱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상 경질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두고 서욱 장관이 지난 13일 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는데요. 올해만 해도 벌써 7번째 사과입니다. 지난 2월 17일 이제 북한 기순자 경계 실패로 처음 사과를 했고요. 4월 28일에는 이제 부실급식, 과익 방역 논란, 그리고 6월 9일과 10일, 그리고 7월 7일에는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7월 22일 청해부대 이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번이 총 이제 7번째가 되는 거죠. 이 장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경질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된 군의 일탈 행위로 인해 이제 결국 이제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서 장관의 책임론이 어떻게든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경질보다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서 장관이 스스로의 거취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물러나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군의 기강이 의심이 되고 또 계속 또 걱정이 되네요. 예.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전쟁은 끝났다, 탈레반 아프간 점령입니다. 자,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승리를 선언했다는 소식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역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는데 이미 그 아슈라프 대통령도 그 접경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를 했다고 해요. 예, 그 탈레반은 그 아프간 수도 이 카불의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이제 탈레반기를 개항했고요. 네. 지난 20년간 아프간 정부를 지원했던 이 미군의 아프간 주재 대사관에 걸려있던 성주기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 탈레반은 이 새로운 국가명으로 아프간 이슬람 에미리트라는 이름을 정해서 곧 정부 수립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이제 공식 발표도 했습니다. 지금 아프간 자체가 상당한 혼란인데요. 이미 미국을 포함해서 탈레반 축출에 이제는 참여했던 이제 영국, 독일, 캐나다 등도 이 대사관을 폐쇄하고 자국민을 이미 도피시켰거나 이제 귀국 준비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고 이제 대부분 철수했고요. 어제부로 이제는 우리 아프간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 한 명과 또 철수 지원 인력도 이제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서 이제 안전하게 철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군 방침을 밝힌 지 불과 4개월 만에 아프간이 이제 탈레반에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건데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탈레반을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철군 방침은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정해졌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 실행을 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책임론이 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아프간 정부 자체가 이 탈레반에 대항해 나라를 지킬 힘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군이 뭐 30만이다라고 했지만은 장부상 숫자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그 정도 인원의 숫자가 또 없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는 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급하게 철군을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 4개월 만에 이제는 아프간 정부가 이제 탈레반한테 넘어갔다라는 게 이번 비판의 핵심인 거죠. 미국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고 굳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예, 뭐 예상은 했겠지만 이토록 빠르게 탈레반이 아프간을 이제는 접수할 거란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의 이제는 철군 이유를 보면은 아프간 전쟁의 역사를 봐야 하는데요. 2001년 시작된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해외 전쟁입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10월에 시작된 이 전쟁은 이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면서 이제 승리하는 듯 했지만 이 탈레반의 조직적 저항으로 인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늪에 빠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아프간전에 투입한 비용만 해도 1조 달러에 그 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조 되는 거죠. 1조 달러에 미군도 2,448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또 미 정부와 계약을 한 요원도 한 3,800명 정도, 그리고 동맹국들의 군인들도 1,100명 정도가 사망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런 지경이 되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아프간 전쟁에 대한 이제 해이론이 커지면서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탈레반과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에게 이제 근거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이걸 이제 근거지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5월 1일까지 미군을 포함한 동맹국이 이제 전원 철수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제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그대로 유지한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번 아프간전에 대해서 이제는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결론은 아프간전을 종료한 게 후회가 없다. 앞으로 국익 없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아프간전은 이걸로 이제는 종료가 됐다라고 보면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아프간 지역이 그 세계 테러범들의 도피 장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